웹 3.0, 블록체인, 그리고 가치 창조, 이렇게 아젠다를 잡아봤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할까 생각합니다. 왜 ICO냐?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럴 때는 우리는 꼭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나와 테러를 겪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일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발행과 공개, ICO가 왜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내가 발행하는 코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루나도 처음에는 결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디파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느냐? 왜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 생태계를 만들면 끝나는 것이지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거기에서 우리 거래소가 한국은행이냐? 이런 물음들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는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승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당당하고도 스스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지금의 상황, 웹 3.0이나 혹은 블록체인이라든가 탈중앙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오래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그때 이미 웹을 접했을 때, 그때 이미 시작된 진화입니다. 그래서 흔히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웹이 발명이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된 진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 속 지금 우리가 현실하고 있는 메타버스니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고 가장 중요한 이슈를 던져준 게 모두 잊었을지 모르지만 가상세계가, 다시 말해서 피지컬한 현실 세계를 반대되는 가상세계가 바로 그 가상세계 속에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어쩌면은 이 인터넷과 웹의 발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진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람의 나라 리니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MMORPG죠. 이 MMORPG는 바로 가상세계 속에서 피지컬 월드가 아닌 가상세계 속에서 사회를 발견하고 사회를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진보가 있었던 시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하는 디지털 자산들, 게임 아이템들, 지금도 역시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도 가상 자산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 웹3나 블록체인을 논할 때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이월드나 세컨드 라이프를 거쳐서 가상현실을 등장하고 그 다음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아이폰이나 블록체인이 나오고 그리고 웹3와 메타버스, 로블록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웹3는 바로 탈중앙화를 상징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제가 자료집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웹은 원래가 탈중앙화, 원래가 그것을 지향하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려진 세계관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넷이, 웹이 지극히 탈중앙화를 시작했고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몇 개의 기업들에게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극도의 중앙화를 만들어준 디지털 진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따른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블록체인에 나오게 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렇게 탈중앙화되고 신뢰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경제와 대형 제조 시설 없는 제조가 되고 창고 없는 물류가 되고 소매점 없는 상거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개념들이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탈중앙하고 개인화됐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융합은 왜 융합인가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시작되고 나서 디지털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자체로서의 포탈이라는 위대한 또는 MMORPG는 위대한 것을 낳았지만 또한 그것은 현실을 모방하고 현실을 복제하고 현실과 융합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웹 3.0과 블록체인은 필연적으로 융합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은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R&D, 기술의 발견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 컨버전스는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는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IoT가 탈중앙화된 기술 융합을 이끌고 거기에서 많은 실질적으로 탈중앙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겠죠. 촉진을 하고 지금도 이러한 기술들이 바로 이러한 웹 3.0과 블록체인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심화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코노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료집에서도 썼지만 우리가 이제까지의 많은 발전설 속에서 우리가 서양이 발견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17, 18세기 이후로 자연과학이 우주라는 우주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인터넷이 무엇을 발견했냐? 가상공간, 피지컬한 공간과 또 다른 버추얼한 공간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우주를 평행 우주를 생각하듯이 역시 우리가 발견한 이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은 우리의 피지컬한 공간과는 동등한 측면에서의 평행한 세계가 아니겠는가,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원자로 원자를 다룰 수 있는 세계, 원자화 할 수 있고 원자를 다룰 수 있는 세계가 되면은 우리가 보는 매트릭스 같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발견한 디지털의 세계가 궁극적인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이코노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제조와 커머스는 당연히 이 탈중앙화된 속에서 많은 진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제조 시설 없이도 제조를 할 수가 있고 창고 없이도 물류를 할 수 있고 소매점 없는 커머스가 가능한 시대, 매개자가 없는 그런 중간자가 없는 제조와 커머스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많은 기술들이 그렇게 진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파이, 산업의 융합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속도가 가고 있죠. 웹 3.0과 블록체인이 발견한 가장 빠른 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빨리 규제의 범위 속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디파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루나나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이 바로 이 디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앞으로 규제의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설계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결코 민간의 자율적인 발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진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개발 없이 어떻게 진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 중립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어떤 하나의 기술을 정의하고 이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민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 자유, 창조 모든 것들을 없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설계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듯이 가로막아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되나. 지난 5년간은 바로 물을 가로막아서 범람하게 해서 넘치게 해서 바다로 못 가게 함으로 인해서 진화를 멈추게 만들었던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 융합 또는 웹3가 다른 산업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융합이 어떤 모습인지 또는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것인지를 보는 단초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의 산업에서 이 대회가 바로 자기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웹3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과 저는 R&D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가치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디지털에 있어서 가치를 만드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케어시티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성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블록체인이 바로 NFT가 바로 그러한 디지털의 무한 복제성의 희소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나 커뮤니티나 커머스가 바로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역시 많은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고 혁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희소성, 사용성과 함께 희소성이 있어야만이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들여다본다면은 NFT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NFT랑 원래가 이더리움에서 코인은 동등한 어떤 화폐이기 때문에 동질적인 것인데 거기에 특수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의 NFT입니다. 누구나 다가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곧 목적은 아니고 목적지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NFT가 어디까지 나갈 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과 또는 기술의 진화, 이런 것들이 아마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남이 하는 것을 단순히 모방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진보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와튼 스쿨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한번 디지털 인덱스라는 것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예, 메타버스 인덱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상의 세계에 대한 몇 가지, 세 가지 소셜 인덱스, 인디펜던트 인덱스, 이코노미 크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좀 더 완성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는 이 방향성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를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10으로 놓고 평가해 봤습니다. MMORPG가 역시 소셜 지수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생각보다는 싸이월드보다가 SNS가 인디펜던트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물론 싸이월드보다는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로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아마 지금쯤 경쟁이 시작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이렇게 커머스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 리테일 샵이 없어진, 노 리테일 샵, 리테일 샵이 없어진다는 것과
창고가 없어지는 실시간 물류가 된다는 것들, 이것이 아마 어쩌면은 블록체인과 웹3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쇄, 책,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실험을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실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진행이 아직까지도 5년, 10년이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의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제가 미술관에 대한 어떤 자문을 통해서 한번 그려봤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미술관에 대한 NFT 사례였습니다. 대중외환 발굴과 소비, 디지타이즈한 전시관,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연결,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플랫폼,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UI, UX,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어쩌면 현대미술관 같은 곳들을 한번 분석하고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은, 그러나 곧 현실화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듬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오프라인에 종속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프라인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어떤 미술관으로서의 발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 설계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넘어간다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전 아까도 봤지만 규제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식인데 상식을 좀 잊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지티브한 규제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포지티브 규제해 주세요 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포지티브한 규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흥을 해주세요. 협회를 만들어 주세요. 성급하게 기술 중립성이 아직까지 보장도 안 됐는데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포지티브한 규제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블록체인 이 컨버전스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성급하게 법을 만들어서 잘된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미국은 2013년부터 규제를 하고 시장을 보고 이러지만 아직도 법이 없습니다. 왜? 블록체인이나 웹3를 규제할 만큼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겨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 뭘로 하나?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이 이 시장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는 우리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사업자 인가 규정, 이것은 포지티브한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왜? 그 세밀한 규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조금만 어긋나도 그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단계에서 업권법의 요구, 포지티브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만들어지는 순간에 우리 5천만, 7천만 명을 관계하는 건데요. 예, 누가 그랬죠? 법이라는 인간이 발견한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쉽게 기술 중립성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비즈니스 모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법을 만든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 포지티브한 규제를 해주세요. 우리를 빨리 좀 확 묶어주세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주세요. 이런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율적인 협회 이런 것은 좋지만 일본식의 협회들, 경단령 같은 협회들은 대표적인 포지티브한 규제입니다. 왜? 거기에 소속된 사람만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정한 기술의 요구, 이런 것들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거라고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뭘 못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들 요구하는 중에서 바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많다는 것들.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자유를 허용해주고 특별한 것을 허용할 때 특허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특허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특별히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허가도 똑같습니다. 인허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수많은 혁신의 경험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닥치고 있는 룰이 트래블 룰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얼마나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2004년대 공인인증서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디지털 사회가 아니고 제한된 사회죠. 왜? 한국인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한국에 한번 입국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서 무엇을 산다든가 이런 일들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폐쇄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명을 인정해라. 공인인증서를 만들었고 실명을 인정해라. 실명 인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것을 도입한 것이 바로 트래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떤 규제 이슈들이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물었던 대로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내게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죠? 이걸 묻지 않고 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해주마. 나는 CEX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결코 한국은행의 조폐공사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치든지 간에 사용성과 희소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루나의 결제 생태계는 엄청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상거래를 다 아울렀습니다. 그런데 왜 디파이로 갔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제를 지향하는 비트코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전하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든지 또는 이더리움에 대한 도전들,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에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오스처럼 한 90억 달러를 한번 투자해 보겠다. 기술적인 도전. 정말 우리나라에 권할 만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인간의 의사 없이 개입 없이 M2M이 가능하게 해주고 이더리움의 출발점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쉽게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이 상장되면 돈이 되니까 오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어떤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고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